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8%, 코스닥은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굳이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종목들 몇 종목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조정을 통해서 또 손바뀜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도 업종도 좀 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잘 됐다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제목 그대로 이 주식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잠시 마련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치투자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이렇게 마련이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애들이 좀 크고 나면은 조금 이때까지와 좀 다른 그런 삶을 갖다가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거의 매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게 조금씩 점점 더 뜸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헤어진다는 말이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같이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생각 좀 해봤는데,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서 거품이 한번 이렇게 딱 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금이나 주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기라고 하면은, 거품이 이제 정점을 찍고 터질 때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원화 가치가 엉망이고 달러 가치가 엉망이고 전 세계 돈이 휴지가 된다, 카페 시장에서도 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버리려고 하는 이 현금들이 그때는 최고의 어떤 투자 자산이 됩니다. 돈이 주식이나 금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하락만 겪은 분들은 저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997년도 IMF를 겪은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금고를 열었을 때 외환보유고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어났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1999년, 97년도 1월 2일인가 3일인가 한보철강부터 부도나기 시작해가지고 1999년도 대우그룹이 부도 날 때까지 몇 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이제 엎어졌습니다. 그 말은 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지금은 은행들이 메이저 은행이 있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이금융권 이렇게 3금융권 이야기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만은, IMF 때 지방은행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라지고 은행이 사라지고, 그럼 은행에 예금했던 여러분들이 돈들도 사라지고, 또 그리고 은행에 이렇게 돈을 좀 빌렸었던 건전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부동산도 엉망이 되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10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지금 우리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래도 IMF를 통해서 좀 맛배기를 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돈이 지금 무한정 늘어나고 휴지가 될 정도로 지금 줄어드는 것 같지만, 막상에 거품이 빵 터졌을 때는 늘어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달러라든지 우리 원화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가치가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이때 현금을 최대한 많이 잘 챙겨둬야 돈의 가치가 극대화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좋은 기업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이에요. 이때 부를 우리가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점점 뭐 뜸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요거 2개 정도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요거 처리되고 다시 현금화 시켜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이때는 전 세계 어떤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살 때까지 요까지만 제가 어떻게 잘 이끌어 드리면은 뭐 저도 이미 할아버지가 될 것 같고 그때쯤에는 또 우리 카페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이제 큰 부를 이뤄서 이 어떤 가치투자연구원 출신이다고 할 만큼 언니는 가치투자연구원 출신이다고 할 만큼 젊은 분들은 이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슈퍼개미를 하는 사람들이 출신지를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치투자연구원 출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때까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버텨보는 걸 하는 건데 그래도 언젠가는 저하고 여러분들은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돈 흐름이 바뀌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또 사람마다 다 이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생활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거고 또 투자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기본을 잘 가르쳐 드리면은 거기에다가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색깔을 갖다가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본은 비슷해요. 뭐 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바꾼다, 뭐 바꾼다 이렇게 기본은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 디테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투자연구원 출신의 뭐 분들께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또 자녀에게도 가르쳐 줄 거잖아요. 전수가 될 거고 그렇게 디테일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개성이 되는 거고요. 각기 다른 스타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양한 색깔을 입혀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어떤 방어적인 사람도 있고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뭐 케이팝 문화가 이렇게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출신의 사람들이 일본의 손정희처럼 일본 국적을 가져도 괜찮아요. 아니면 저 미국의 워런 버핏처럼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사는 곳은 이제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짐 로저스처럼 세계 각각 좋은 곳에 투자를 진행해서 지금 뭐 유대인들만 금융을 장악하라는 법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도 충분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은 일어설 수 있고 한번 잘 잡아두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기를 갖다가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카페에서도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페에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베이저 확률이라고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2018년도 그 이전에 비슷한 무렵에 말씀드렸네요. 이거 보면은 그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 있죠. 그게 이걸로 다 기반이 됩니다. 이걸로 기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타임세이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확률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잡아서 그 단서를 갖다가 처음에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를 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능성을 열어주고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점점 더 해가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거 제목 주식시장 돈 흐름 포착하는 거 최근 했지만 한번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최근 우리가 돈 흐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미리 좀 감지를 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나의 어떤 지금 순환 주기가 지금 끝났다는 거 우리가 감지를 했고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순환 매매 이렇게 주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냥 보통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하나의 지금 주기가 끝난단 말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점에 달아가거나 이러러 가거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던 차에 이제 자꾸 이제 증거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하던 차에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이게 탐욕 지표가 떴더란 말이야. 보통 이런 것들 때는 시장에는 앞으로 더 간다는 장밋빛 그런 기사들이 뉴스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뭐 지금이라도 사야지 해서 뒤늦게 조급한 마음에 따라가서 이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급을 보니까 그동안 이 매수하던 이 외국인들이 지금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 매수하다가 순매도를 시작했거든.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지금 돈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마감 시장, 뭐 장중 시장, 돈 흐름 변화가 있다. 돈 흐름에 대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돈이 빠져나가면 그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했었던 증거를 누적시키는 건데 트럼프가 돈 좀 더 했을 때 상호관세 지금 한쪽은 자동차라든지 뭐 이쪽 화학, 정유 또 뭐 제약, 뭐 철강 이런 쪽은 이거 안 좋았단 말이에요. 뭐 제약은 뭐 어떤 데 100% 매긴다 그러고 뭐 철강 50% 매긴다 그러고 자동차 25% 매긴다 그러고 엉망이었어. 이게 당연히 지금 수급이 안 좋죠. 근데 저거가 필요한 이 반도체 쪽은 지금 돈이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됐었고 크니까 시장이 올라갔었고 뭐 조선은 조금 뭐 주춤했었고 저기 방산도 조금 주춤했었죠. 아니면 내수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했는데 내수는 건설인데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지금 때려먹는다는 좀 그런 분위기라서 좀 주춤했던 게 있죠. 어쨌든 뭐 하여튼 이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돈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돈 흐름이 앞으로 여기로 갈 거다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하면서 이제 또 쳐다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뭐 에코프로 그동안 2차 전지가 올라오네. 그 2차 전지도 그때 우리가 안 갔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2차 전지 안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사람들이 2차 전지 뭐 난리 지길 때 안 했다고 우리는. 이때다가 물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떨어지도록. 기다리다가 이제 돈 들어온 감매체 전에 봤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들어오느냐? 아니더라 이거야. 삼성 SDI도 그 이전부터 지금 2차 전지 돈이 들어오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이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들어오더라 이 말 돈이. 점점 돈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약간 주춤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는 이동을 하고 있거나 좀 색깔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장의 돈 흐름을 갖다가 변화를 포착하는 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해 갔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베이저 확률입니다. 또 그리고 수급이에요. 돈 흐름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도 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수급 분석 강좌 게시판에 보면 강좌라고 따로 모아놨습니다. 카페 있어요. 카페 있죠. 여기 카페 있는데 카페에서 쭉 보면은 예전에 했던 거 보면은 이 뉴스에 속지 마라. 수급 분석이 어떤 거다. 이 전부 다 옛날에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속지 마라고 하는 거는 이 뉴스를 갖다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를 먼저 봤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그 뉴스 안 봤어요. 다른 거 보다 보니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 S515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지금 한 5월 정도 무렵부터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S515가 그때부터 5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몇 개월 전부터.
또 그리고 S51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SK 이노베이션도 뭐 이것도 지하실 파고들어가고 몇 번 이렇게 했었죠. 어쨌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거 하락했었는데 좀 버티고 있었더라 이 말이지. 그럼 정유 쪽에도 무슨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유 쪽을 또 뉴스를 좀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게 근데 세상에 나쁜 섹터는 없다. 구조조정을 했니? 뭐 어떻니? 이런 이야기들, 학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 이 말이지. 그럼 지금 세력들이 지금 띄우고 있다는 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아하, 시장에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순환주기가 대충 끝나가더라. 시가총액이 큰데 걔들이 좀 주춤거려. 그러니까 시장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변화가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면 일단 반도체한테 좀 끝나가는구나. 그럼 그동안 이 반도체는 뭐 트럼프가 돈 좀 더 해가지고 뭐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협상되는 게 에이펙 이전에 지금 협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니? 뭐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협상이 지금 마무리된단 말이 이제 이쪽도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지금 자동차도 올라가더라 이 말이지. 여기는 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시황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현대차, 기아차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쪽 섹터 지금 돈이 들어오는데 그나마 좀 낮은 게 지금 2차 전지가 이제부터 들어오고 있더라. 그리고 뭐 정유 쪽도 이제부터 들어오고 있더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제약 쪽도 지금 여기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더라. 보석구도 있으니까 거기 7강이라 보면 7강 쪽도 지금 뭔가 좀 있더라. 뭔가 지금 돈 흐름에 대한 방향이 자꾸 이제 포착이 되죠. 그럼 그걸 갖다가 종목을 통해서 수급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카페에서 했던 거, 이게 수많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수급 분석 강좌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픈해 놨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고,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이게 기본이에요. 또 여기다가 앞서 보여드린 여기 베이저 확률 이런 거 보면, 설명돼 드렸습니다. 확률을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 확률이 떠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도 대충 어떻게 추정한다. 뭐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저 확률도 좀 더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를 수집 쭉 해가면서 시장의 방향을 갖다가 읽어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읽는 방법은 이때까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수급 분석에 대한 어떤 책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책도 이렇게 했고, 그 책을 또 여러 번 강의도 했고, 이게 기본적인 강의고, 여기다가 이제 좀 더 플러스해서 이걸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 이제 베이저 확률을 좀 더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게 매일매일의 실전, 저는 이래 지나고 나서 뭐 한 거 없습니다. 저하고 10몇 년 동안 해봤는데 왜 몰라요? 다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실전입니다. 실전. 있는 그대로 맨날 읽어가는 거예요. 시장 읽어가고, 그 읽어가는 과정을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서 읽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 투자 스타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색깔을 입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본기를 잘 익혀 나가죠. 지금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지금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 우리 애들 뭐 잔돈 모아서 다 아시고, 우리 애들 투자 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200만 원 모은다고요. 1년에 200만 원 모아. 그게 저거 용돈이라니까. 거기 어느 순간 억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 그치고 이번 상승기 거품 이번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요거 아까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번에 이 거품이 꺼질 때 어느 정도 불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이를 부르고 여기서 한번 이제 뻥튀기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몇백억에서 한 1000억 이상은 안 불러지겠나. 요 과정을 통해서. 요 두 과정을 통해서 몇백억에서 한 1000억 이상은 안 불러지겠나. 그러면 애들 나이로 볼 때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시간에 이제 그때는 저는 뭐 주가 없겠지만은 애들도 집에서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면 걔들도 이제 처음부터 워런 버핏이 뭐 20대 30대에 유명한 줄 압니까? 워런 버핏 환갑 이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뭐 지역에서 유명해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환갑 이후에 유명해졌다고요.
때마침 운 좋게 미국에 태어났고 미국에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애들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이게 있어요. 전 세계가 한번 출렁거리고 이렇게 하는 자산의 어떤 대변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 때 조 단위 가진 사람도 망했어요. 또 그걸 잘 이용한 사람은 이렇게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정희는 뭐 그 이후에 지금 돈 많이 벌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계신 분들도 이제 조 단위를 보유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대를 이어서 하게 되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 이게 가치투자연구원에 계신 이 한 명 한 명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100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시는 드리는 말씀 먼저 다 압니다. 왜 아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배우는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우리한테는 상식인데, 이제 상식입니다. 상식. 가치투자 연구 상식인데, 남들한테 이야기를 꺼내봤자 이해도 못하고 투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실컷 이야기해주면 단테해보고 종목이나 추천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 많더라 이 말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레벨로 봐서는 차원이 다른 레벨입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기 충분해요. 남은 거는 이제 자기 색깔을 입히는 것과 이번에 요 성공하는 겁니다. 요거 하는 겁니다. 요것과 요거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100배, 1000배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래 불어납니다. 여기서 또 여러 그 이후에 이 이후에도 여러 번 어떻게 뭐 이렇게 있겠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불어나가게 되는 거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는데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돈은 생활비가 뭐 그렇잖아요. 부자도 뭐 10,000원짜리 밥 한 끼는 10,000원만 하면 되고 뭐 그래요. 재산이 1,000억 있어도 식당 들어가서 그 식당에 뭐 예를 들어서 돼지국밥 하나가 10,000원이라면 부자도 그냥 10,000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10,000원이고 그러니까 생활비는 딱 정해져 있다니까. 아주 작아요.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생활비는 이렇게 작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치투자연구원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일단 100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때까지 10몇 년 동안 정석 투자했고 앞으로도 정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본기의 바탕을 딱 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 뭐 한번 유행을 갖다가 바라고 그런 투자를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딘 것 같지만은 이 정석의 길을 밟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애들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애들을 통해서. 100만원, 뭐, 1년에 200만원 모은다고, 1년에. 그것도 주기적으로 받는 용돈도 아니고, 가끔 뭐 친척들한테 명절 때, 이렇게 받는 돈을 모아서 쓰는 거라니까. 그걸 모아서 지금 투자를 해서 억으로 불려놨잖아. 예스 보세요. 이제 이번에 얘를 타고 하면 또 더 크게 이제 불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월급을 갖다 몇백만씩 받으면서 자꾸 가치투자연구원에 이래 오랜 시간 있으면서 아직 재산이 억이 안 된다. 투자금 억 단위가 안 된다. 그건 솔직히 좀 반성해야 됩니다. 투자금이 많든 작든 간에 반성해야 된다고. 뻘짓된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전에 그 실패했던 경험들을 되살려서 앞으로 이렇게 정석 투자를 잘 해 나가면 우리한테 이런 큰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외롭지 않도록 저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서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되면 오후에 마감 시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죠. 유튜브 영상 내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일은 올릴 때도 있겠지만 안 올릴 때도 자꾸 생길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 내가 좀 놀러 가야 되거든. 점점 이제 막내가 어떻게 되고 하면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시향 올린 게 점점 뜸해질 거라고 아마. 뭐 가치투자연구원에 글 쓰는 거야 뭐 조금 쉽게 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는 한번 최대한 버텨볼 생각인 거예요. 띄엄띄엄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가볼까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언제까지 제가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그렇다. 근데 아마 연속적으로 이번처럼 매일 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전의 기회를 통해서 잘 배우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혼자서도 좀 해봐야 돼. 그래야 아직까지 같이 있을 때 혼자서 좀 해봐야 돼.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나? 행복 씨의 생각이 맞나? 비교를 해가면서 점점 자기가 세상을 이제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해 나가고 거기서 자신의 색깔을 입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시장 돈 흐름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는지 최근에 일어나는 시장 분위기를 보고서 잠시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동안 배워왔던 거 여러분들이 뭐 상당히 지금 깊은 수준까지 많이 배웠고 실력으로 하시면 대단한 거예요. 남은 거는 실천을 잘하고 마지막까지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고 인도 땡중 이야기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스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신의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제를 잘 하시고 앞으로도 뭐 그게 조금 얘가 좀 못 믿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제를 잘 해야 되고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데 물러날 때 좀 물러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한순간에 유혹에 빠질까봐 요 기간 동안에 매일이 아니더라도 간간이라도 최대한 내가 한번 버텨볼 생각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잘 배워서 이번에 꼭 일어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